이 부분을 문질른수록 점점 더 시원해요. 매일 자정마다 가려움증이 다시 찾아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흔한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서 난간을 잡고 멈춰 서신 적 있나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다리에 돌덩이를 달아놓은 듯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나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허벅지에 손을 짚고 몇 초간 비틀거리다가 겨우 걸음을 뗀 적은 없나요? 만약 당신이 60살이 넘었고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아마도 지금 몸 안에 한국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발이 왜 이러지? 감각이 없어. 발이 움직여지지가 않아. 목욕할 때 또는 목욕 후에 발바닥이나 발목이 저리나요? 지난해 한국보건복지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62% 이상이 하체 혈액순환 저하와 근력 약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저림, 일어설 때 순간적인 어지럼증, 빈 도는 느낌, 그리고 균형 잃기가 생깁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노인 낙상의 40% 이상을 집 안에서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끄럽고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욕실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매일 하는 목욕 중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저림과 힘 빠짐을 줄이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허리 아래쪽이 아프고 그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가나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서울에서 40년 넘게 일해온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제 진료 인생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분들 대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그래요. 이젠 별 수 없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작은 몇 가지만 고쳐도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살 김혜자 어르신의 이야기도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도 발이 얼음처럼 차갑나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분이 진료실로 들어오던 모습, 작은 체구, 약간 굽은 허리, 금방이라도 주저앉을까봐 딸의 팔을 꽉 잡은 손, 의자에 앉으면서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침실에서 화장실 문까지 걸어가는 것도 어지럽습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모래주머니 찬 것처럼 무겁고요. 딸아이가 저 때문에 힘드니까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이고, 어지러워. 아침에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몸이 휘청거리나요? 그때 그분의 눈에는 지친 기운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어머니로서의 자존심도 보였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다리는 유난히 차갑고 무릎 뒤 근육은 매우 뭉쳐 있었고 사타구니 쪽 림프 흐름도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손도 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종합 검사 결과 심장과 혈압은 위험 단계는 아니었지만 말초 순환 장애가 꽤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냥 넘겨버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내 다리 어지러워.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그분의 증상은 제가 만났던 수천 명의 환자들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조금 무겁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바닥이 저리고 일어설 때 어지럼증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진 것만으로도 몇 달씩 누워 지내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일이 김 여사님께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살펴본 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약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목욕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목욕할 때 혈액순환, 림프, 흐름, 그리고 자율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5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며칠 전부터 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누르면 자국이 남아요. 좀 걱정이 되네요. 하루가 끝날 때 발목이 조금 붓나요? 저는 김 여사님께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한 달만 해봐요. 무거운 운동도 필요 없고 약을 더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목욕하는 방식을 건강관리하듯 바꾸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변화가 없으면 그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죠. 그분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더 무력해진다고 느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단계별로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바닥을 따뜻하게 해. 말초신경을 깨우는 것. 따뜻한 물을 무릎 뒤에 흘려보내. 정맥과 림프순환의 길을 열어주는 것. 하체순환의 교차로인 사타구니 주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것. 목 뒤를 따뜻하게 해. 뇌로 가는 혈류를 좌우하는 경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치 주변을 살살 마사지해 교감신경 흥분을 낮추고 푹 잘 수 있게 돕는 방법까지. 이제 아침에 다리가 무겁지 않아요. 한 달 후 김 여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도 없이 딸의 부축도 없이 스스로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분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아요. 베란다까지 걸어가도 어지럽지가 않아요. 저녁에는 잠도 푹 자고 깨는 횟수도 줄었어요. 딸아이가 엄마가 몇 살은 젊어진 것 같대요. 저는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놀라운 회복을 봤지만 이런 작은 순간들, 환자가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들은 늘 마음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노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짐이 되어 간다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김 여사님을 포함해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바꾼 방법, 바로 목욕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저림과 힘 빠짐을 줄이며 숙면과 균형 감각까지 도와주는 보곳 집중 목욕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끝까지 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며칠만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달라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선생님, 이 안쪽 허벅지가 계속 가렵고 뭐가 많이 났어요. 사타구니나 허벅지 안쪽이 계속 가렵나요? 김 여사님이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진료실을 나간 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환자들의 대부분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건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매일 신경도 안 쓰는 부위에서 시작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 함께 있던 의대 실습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노인이 건강한지 알고 싶다면 그분이 의자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욕실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세요. 욕실은 혈액순환, 근육관절, 이, 그리고 신경계의 모든 약점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비려주세요. 손바닥 신경을 자극해서 건강에 좋답니다. 저와 함께 해보세요. 네마, 김 여사님에게 가장 먼저 시작된 변화는 손바닥을 따뜻하게 해 신경망을 깨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다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부위가 있다고 설명하자 그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나이면 다리가 약하면 다리 운동을 해야지요, 선생님. 왜 무릎 뒤부터 하나요? 그분은 몰랐습니다. 무릎 뒤. 한국에서 오금이라고 부르는 곳이 하체 순환의 병목 구간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분을 일어서게 한 뒤 조심스럽게 오금 뒤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그 부위의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살짝만 눌러도 얼굴을 찡그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발에서 올라오는 모든 흐름, 정맥, 혈류, 림프에게 대부분 이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고. 이 부위가 굳고 차갑고 잘 움직이지 않으면 흐름이 느려지고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붓고 특히 일어설 때 혈액이 심장으로 빨리 돌아가지 못해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이녀의 쥐가 또 왔어. 제발 좀 떨어져라.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잘 나나요? 말을 다 들은 김 여사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일어설 때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게 저는 심장이 약해서인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심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금이 차고 굳어도 이런 증상이 생겨요.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금방 좋아집니다. 그날 진료에서 저는 따뜻한 물이 샤워할 때 오금에 바로 닿게 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드렸습니다. 단 30초 정도. 그리고 손으로 뒤쪽 근육을 가볍게 돌려가며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부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흐름의 길이 열립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69인데 평생 처음 이 부위를 신경 써보네요. 무릎 뒤쪽, 이 부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이 붉게 되면 다리가 무겁고 균형 감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다른 환자들도 김 여사님과 비슷했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무릎 관절만 신경 쓰고 정작, 부종, 다리 무거움, 일어설 때 균형이 흔들리는지를 결정하는 무릎 뒤를 거의 잊고 지냅니다. 인천에 사는 최영호 어르신도 이렇게 말했죠. 다리를 맨날 주물러도 돌덩이 든 것처럼 무거웠는데 이제야 제가 엉뚱한 데만 주무르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오금에 집중하고 딱 2주 만에 그분은 훨씬 오래 걷고 쉬는 횟기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과 오금을 개선한 뒤 제가 여쭤봤습니다. 허벅지 위쪽부터 다리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분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밤에 누우면 이 사타구니 아래로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가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타구니도 챙겨야겠네요. 그 말을 듣자 그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데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사타구니는 하체 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 부위가 굳거나 차가우면 아래쪽 다리는 아무리 주물러도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 수족냉증과 저림, 부종, 야간뇌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큰 혈관들과 발에서 위로 올라오는 림프액을 배출하는 림프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타구니가 굳어 있으면 흐름이 막히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빨리 차가워지고 짙게 저리고 잘 붓게 됩니다. 심지어 골반 압력이 달라져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이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분은 사타구니가 항상 차갑고 돌처럼 굳어 있어서 밤에 5번이나 화장실을 갔습니다. 하지만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을 사타구니 라인 따라 흘려주고 아랫배를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만으로 밤중 배뇨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결과는 심각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요? 심각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을 들은 김 여사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방광이 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다리랑도 관련이 있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일주일 후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사타구니가 부드러워졌고 다리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아요. 신기하네요. 목욕만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인데 그분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 더 집중해야 할 부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 뒤였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목이 자주 뻐근하고 방금 일도 금방 잊어버리지 않나요? 그분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뭘 하려고 하다가 금세 잊어버려요. 제가 그분의 목덜미에 손을 올려보니 그 부위의 근육은 단단히 뭉쳐 있었고 피부도 차가웠고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도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목 뒤에 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시나요?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이 목덜미에 닿기만 해도 목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뇌로 가는 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도 줄어요. 그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목욕이 기억력에도 좋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억을 좋게 하는 건 아니지만 목덜미가 풀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그러면 더 맑아지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어요. 잠을 잘 자면 기억력은 당연히 좋아지죠. 그날 진료의 마지막에 저는 늘 환자들에게 하는 말을 그분께도 전했습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면 치유가 되는 운동이에요. 김 여사님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따뜻해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 하나가 제 노년을 바꿀 수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만약 당신도 다리가 무겁고 차갑고 일어설 때 어지럽고 계단이 힘들게 느껴진 적이 있다면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저는 사타구니와 목덜미를 어떻게 씻고 관리해야 순환이 좋아지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발 시림과 사타구니 문제를 해결한 뒤 김 여사님은 훨씬 자신감 있어졌습니다. 다음 진료 때 그분은 첫날의 그 조심스러움 없이 편안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목덜미와 목은 어떠세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뻣뻣해요, 선생님. 특히 오후가 되면 목이 자주 아프고 뉴스 보다가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잠깐 누워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순이 넘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덜미가 굽고 목이 항상 긴장돼 있고 머리가 무겁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문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 운동이나 약만으로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목, 특히 목덜미가 뇌로 가는 혈류의 문입니다. 이 부위가 현악기 줄처럼 늘 긴장돼 있으면 뇌에 가는 혈류가 줄고 잠을 못 잤다거나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귀울림, 어지럼, 집중 저하가 금방 나타납니다. 저는 김 여사님의 목덜미에 손을 올렸습니다. 귀 뒤에서부터 어깨까지 긴장된 근육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시죠? 자, 한국 분들은 대부분 목욕을 빨리 끝내는데 사실 목덜미는 가장 따뜻하게 해야 하는 곳이에요. 따뜻한 물이 딱 1분만 정확한 자리에 흐르면 근육이 금방 풀립니다. 그분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분 만에 나아질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그날 저는 목덜미를 씻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머리를 높게 묶고 욕실 의자에 안정적으로 앉은 뒤 따뜻한 물줄기를 머리 윗부분에서 목덜미와
어깨로 천천히 흐르게 합니다. 물은 충분히 따뜻해야 하지만 뜨겁지는 않아야 합니다. 약 1분 지나 근육이 풀리면 두 손을 이용해 어깨에서 목덜미 쪽으로 위 방향으로 쓸어 올립니다. 척추뼈를 누르지 말고 양옆의 근육만 부드럽게 자극해야 합니다.